새누리당의 경선 앞두고 싸움 났다. 경선을 바꾸자고 외치는 이박 3인방 정몽준, 이재호, 김문수. 최고 지지율 박근혜와 나파전이다. 빠지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런 일은 없다. 지지율 1~2% 주자 위한 경선 룰 안 돼! 라고 외치는 박근혜의 협상 대리인 김재원. 현행 룰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들러리서라는 것 아니냐? 박근혜 의원은 국민 목소리에 귀 막는 빨가벗은 임금님이 돼가는 것 같다. 라고 외치는 정몽준의 최측근 안효대. 김지사께서 무릎 꿇고 사느냐? 서서 죽는 게 낫지 않나? 조선노동당도 아니고 뭐냐? 라고 외치는 김문수의 영원한 직계 신지호, 김재원, 안효대, 신지호. 오늘 이 세 명이 모였으니 불꽃 좀 튀겠는데 새누리당의 경선 룰을 파헤쳐보자. 두둥. 오늘 정말 좀 불꽃 튀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의원 측에 김재원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 측에 안효대 의원, 그리고 김문수 지사 측에 신지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이재호 의원 측에도 저희가 수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캠프 내부의 사정으로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측 의원은 저희가 못 모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효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하고 싶은 얘기 좀 편하게 하시고요. 뭐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뭐 상대방이 하고 싶은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저 말에 내가 또 추가하고 싶다 이런 말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저한테 나중에 뭐 나한테 왜 질문 기회를 안 줬냐 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의 현 상황, 지금 경선룰을 고치지 않고 일정 그대로 가기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자, 지금의 현 캠프를 아직 꾸려지기 전이지만 그 현 상황 입장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원 의원, 박근혜 측의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 당의 당헌 당규상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 규정이 완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선 규정은 사실 2007년도에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전 국민의 어떤 관심을 모으면서 경선에 나서서 성공적으로 경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500만 표 이상의 득표차로서 당선되는 아주 큰 어떤 성공을 한 경선이었죠. 이러한 경선 규칙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제 국민적인 어떤 지지 또는 이 당내의 어떤 세력 분포 이런 것으로 해서 나에게 좀 유리한 방법으로 경선 규칙을 바꿔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틀렸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당 지도부 또 많은 당원들이 주장을 해서 현재 경선 규칙을 그대로 일단은 물론 뭐 조그만한 또 변경 가능성은 뒀지만요. 그렇게 해서 경선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현재 경선 규정에 맞춰서 또 경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그러니까 경선 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박근혜 측의 입장이죠. 조금 더 변화가 없죠.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재의 경선 규칙을 네. 그대로 따라가면서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네. 경선 규칙이 있는 거니까 그냥 현재 선수가 경선 따라가는 규칙을 거죠. 고칠 의사는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고치는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이제 후보자가 아니죠. 네. 예. 하여튼 지금 현재 경선 규칙을 존중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몽준 측의 안효대 의원. 네. 네. 저희들이 2월 3일 날 네. 우리 이제 우리 3자 대리인들이 얘기를 했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해서 우리 또 당 역동성도 살리고 네. 또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제도가 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쭉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부가 느닷없이 그냥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네. 그 전에 뭐 준비위원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하더니 또 며칠 전에는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뭐 날짜까지 정해버렸단 말이죠. 네. 8월 그래도 20일이요. 예, 어제는 또 보니까
뭐 이제 세부 룰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참 너무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그동안 노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뒤에는 한 말씀도 없다 써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당이 좀 민주화되어 있다라면 우리 주자들 얘기하는, 또 우리 당원들이 얘기하는,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몽준 측 그 캠프라고 아직 캠프 꾸려지진 않았지만 측근들의 이야기로는 어떻게 이번 경선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지는 거가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 저희들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룰이 합의되지 아니하면 경선에 참여 안 하겠다? 하겠다는 그런 변함이 없고요. 거긴 변함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뭐 묵묵부답이죠. 예. 그래서 그 현재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경선 참여를 안 하시겠네요. 여기 경선 룰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참 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있는 룰 또 5년 전에 만들어졌죠. 네. 5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또 누가 만들었냐면 결국은 우리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박근혜 위원장 대리인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네. 참여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뭐 선수가 왜 룰을 얘기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왜 또 선수가 또 왜 룰을 그 만들었냐는 당시에- 말씀을. 네. 그 당시에 제가 대리인으로 아니, 그 제가 또 말씀을 네. 드릴게요. 대리인으로 참여한 그 다음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시에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우리가 드리기 좀 하시죠. 6월 달에 그 말씀을 김정일. 아니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네. 이제 경선 6월 규칙 달에. 경선 규칙 협상에 네. 직접 참여했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네. 더 정확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 경선 규칙은 그 이전에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은 규칙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2006년도에 당시 홍준표 의원과 박영준 의원 등이 모여서 이른바 지금 말하는 친이계의 핵심이 모여서 만든 혁신이 아닌데, 당시 경선 규칙에 따르면 4만 명이 6월 21일경에 서울의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경선 규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먼저 제기하기를 이 4만 명으로 투표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 많이 참가 기회를 넓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경선 규칙을 왜 바꾸느냐, 그대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당원들이 이 4만 명으로 투표하는 것은 결국 체육관 선거가 되니까 안 된다 해서 경선 그러면 참여 인원을 늘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그렇게 된다면 당시에 집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후보는 8월, 9월, 10월쯤 돼서 선거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일정을 늦추자라는 전 당원의 대강의 먼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리인들이 경선 나왔던 룰이 것이고, 박근혜 그 당시 후보 측은 그 당시의 경선 규칙을 그대로 지키자는 일단 쪽이었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핵심 지키자는 얘기예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많은 네. 제 많은 주장이 사람들이,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지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심지어 2002년에 네, 작가 신재호 의원한테 발언 아니, 건드리죠. 너무 마이크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 독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2002년에 아니라 10년 신재호 전에 의원부터 먼저 한 말씀. 10년 전에 박근혜 의원께서 당시 이회창 제왕적 총재께 도전장을 내고 대권 도전 선언을 합니다. 일성이 경선 룰 바꾸자는 거고, 그다음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 그거를 정당 개혁,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주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누가요? 그 당시. 박근혜 의원이 박근혜 10년 전에. 의원이 경선 룰을 바꾸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국민 참여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이제 도입을 해서 그거 하니까 우리도 그걸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신과 민심이 이른바 5대5로 만들어지게 되는, 당신만 가지고 뽑아서는 안 된다. 일반 민심을 우리 여기 후보 선출하는데 반드시 반영하자. 그걸 최일선에서 주장하시던 분이 박근혜 의원인데, 본인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서 탈당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 결정을 하면서 박근혜 의원께서는 항상 정해진 규칙, 그거를 지키고자, 약속과 신뢰를 지키고자, 그 원칙주의자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10년 전에 박근혜는 뭐냐? 10년 전에 본인 스스로를 부정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수가 룰에 맞춰야지 매번 자기한테 맞게 룰을 바꿔달라면 어떡하냐. 그거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번에 이 경선 룰이 확정되는 과정을 보니까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고 심판까지 같이 하시는 아주 특별한 선수예요. 세상에 심판까지 같이 하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심판까지 같이 하는 선수는 없죠. 네. 감독 겸 선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 우리 안효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2007년도 경선 규칙이 변화된 과정은 결국에는 당원들도 상당히 그 단계에 합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 이제 대리인들이 제가 왔던 것이고, 이번 상태는 제가 잠깐만요. 네. 그 당시의 경선 규칙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많은 분들이 공감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당 지도부에서 경선 규칙 변경을 위한 경선준비위원회를 가동을 시켰던 것이고, 이번 상태에서 본다면 2007년도 이미 성공적인 경선 규칙을 통해서 성공적인 경선을 했었고,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흥행 이야기 하지만 역시 그때도 흥행이 너무 잘 돼서 걱정스러운 그런 경선을 치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취지에서는 좀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선수와의 룰을 얘기를 하냐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 위원장께서 선수가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때는 박근혜 위원장은 한 번도 그러니까. 룰을 바꾸자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바꾸자 하지 않았더라도 룰 얘기하시면 안 아니, 되죠. 그때는 이미 뭐냐면 당 지도부에서 경선 규칙을 바꾸자라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근데 각 후보 그래서 측에서 대리인 제가 나오라 해서 말씀을- 제가 갔거든요. 말씀을 드린 것은 룰을 바꾸자 안 바꾸자는 그 자체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 그거는- 바꾸자고 한 적이 그래서 없어요.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8대 국회만 하더라도요. 이제 우리가 지금 당규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18대 때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네. 그 선거 룰입니다. 네. 그 몇 번 바꿨느냐? 15건 바뀌었어요. 공직선거법. 그렇죠. 15건 바뀌어졌고, 법 규정은 5번이 바뀌어졌다고요. 네. 5번 룰이 개정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 요구사항, 또 시대 흐름이 반영되는 겁니다. 지금 5년 전에 그 당시에 잘했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꼭 그래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집에 가까운 생각이다. 근데 이 그리고 네. 이거 너무 긴직화된 생각이 아닌가 저는. 네, 우리 김정은 의원한테 제가 많이 이제 평론가뿐만 아니라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의원이요. 그러면 오픈문화를 받아도 느긋한 거 아닙니까? 오픈문화를 하면은 역전될 확률이 있는 겁니까? 그거를 많이 질문하던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받아도 이길 텐데 왜 이렇게 그렇죠. 안 받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포용... 저는 이것이 네. 이것은 포용의 문제 또는 이것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로 따진다면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옳은 주장이냐 아니냐는 것은 따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옳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합리와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를 단순히 지금의 어떤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적인 경선을 치른 이 경선 규칙이 지금 상태로 가면 결과가 뻔하다라는 이유에서 어떻게든 한번 변화를 가져보자라는 개인적인 어떤 취지에서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면 도대체 이런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 반장 선거 이런 게 옳고 그름의 있습니까? 문제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언제 선거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바꿔줍니까? 옳고 그름의 우리나라 문제를 선거에서 얘기하셨는데 오로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벌인 얘기할게요. 당내 경선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옳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유불리를 떠나서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입을 할 수 없다. 그건 굉장히 원칙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10년 전에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자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그럼 변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말인데요.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대표 예방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총선이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명숙 대표에게 무엇을 제안하냐면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협상을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럼 1월 달에 그런 제안을 하던 박근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옳지 않아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못 하겠다면서요. 그럼 1월 달에 그 박근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한번 답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네. 그 협상이 됐습니까?
아니 그런 그리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협상이 신- 성사가 됐건 안 됐건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언론 기사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박근혜는 어디로 갔어요? 아니 지금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옳지 않다면서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내 경선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한 것이 조금 한번 댁에 가셔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그래 잠깐 좀 들어보세요.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답을 못 하시잖아요. 답을 아니 하시는 거지. 이게 여야 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여야 간에 동시에 투표를 하는 그런 협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거하고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당 야당이 지금도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와서 네. 그런 투표를 같은 날 하자는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왜냐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박근혜 위원장이 아무리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규칙 룰을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지금의 아니 주장하고 지금 그게 아니고 네. 전부 다 지금 마구 이야기하시는데 네네. 이것은 그게 아니고 네. 총선 때 네. 당내 경선을 하려면 예를 들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총선의 각 지역구의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경선을 하는 날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경선을 하는 선거법 협상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네. 그거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이 왜냐면 말이에요. 그때 그 법을 개정하자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을 법 개정이 개정하게 되면, 아니, 왜냐면 지금 그게 말씀드리는데 개정되니까. 우리 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날 경선을 같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 못 하겠다는 거 아니, 지금 아닙니까? 야당이 또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럼 그렇죠. 새누리당은 할 만한 조그만한 뭐 의지라도 있어요? 김문수 지사가 제안한 게 뭡니까?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야가 동시에 실시할 때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당 지도부가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위한 선거법 개정 협상에 적극 나서 달라. 이 당시 1월 정확히 이게 1월 17일이었거든요. 박근혜 네. 전 대표가 한명숙 대표한테 여야 동시 그 실시를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 착수하자 제안한 게요. 이건 총선용이었어요. 근데 총선처럼 그 총선에도 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선거인 대선에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렇게 여야 간에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때 협상에 나섰어야 돼요. 근데 나섰습니까? 아니 그럼 지금은 왜 민주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민주당이 하자는데 왜 새누리당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8월 21일 날 경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슬쩍이 던져놓는 거 그걸 덥석 받아먹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처사입니까? 당내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적어도 네. 당인이라면 지금 그 정도는 알아채야 됩니다. 지금 와서 민주당이 우리 당 내에 조금 분란 일으키기 위해서 슬쩍이 갖다 놓는 거 그걸 가지고 또 당내를 공격하고 이런 이적 행위를 하시는 게 옳은 이적행위라고 행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시는데요. 적어도 그렇게 저는 원칙을 얘기하려면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뒤가 안 맞고 그때 다르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해놓고 그걸 원칙이라고 그냥 이렇게 위장해갖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시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표께서 단순한 선수가 아니고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나 하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의 참 그 절망감을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저희 이른바 비박 3인이 여러 차례 공동 성명도 내고 당 대표 대리인들이 면담을 하면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어요. 뭐 저 원탁 회동도 좀 하자. 뭐또 좀 하자. 만나자. 그러니까 이 대화와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매번 그 협상, 그 대화 제안에 대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된다, 안 된다. 이 답조차 없습니다. 답조차 없어요. 이 전쟁 중인 교전 당사국끼리도 전쟁하면서도 비밀 협상을 하고 물밑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캠프 쪽에서는
요만큼도 없어요. 공식적인 제한은 물론이거냐, 물밑으로 어떤 그 뭣도 없고, 네, 이 부분 일방적으로 깔아뭉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공식 그런데- 제한을 만나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아니, 대한 그러면- 예스 노에 대한 답이 없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권투 선수들이 네. 링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심판들도 다 모였거든요. 관중들이 모였어요. 근데 경기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규칙 다시 바꿉시다. 우리 만납시다. 계속 그러고 아니,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만납니까? 됐냐고요. 아니 경기 시작됐잖아요. 좀 출마하겠다면서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경기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 규칙이 좀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꿉시다. 계속 그리고 규칙도 또 새로운 전혀 해보지도 않은 규칙을 들고 와서 아니 이 권투를 하는데 발로 한번 차봅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게 그저- 규칙을 가지고 지금 선수들이 지금 아니, 이게 학업의 뜻이 없는 학생들하고 아니, 같이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10년 아니에요. 전에, 10년 전에 이야기를 박근혜 말을 뭐예요, 섞으면 그때는 올챙이니까, 그때는 올챙이였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런 땡깡 펴본 거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세론이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겠다. 그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 두 분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은 어떻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저 그 계산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오픈 프라이를 하자고 하잖아요. 비박삼이. 저는 뭐 이렇게 뭔가 생각해요. 좀 역전될 가능성이 아니,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한 네. 100여 년 정도가 됐는데, 뭐 미국엔 완전히 제도가 정착됐고, 지난 또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프랑스죠. 네. 프랑스 사회당이 도입을 했는데 왜 도입을 했냐면 사회당이 계속 참패를 했어요. 참패를 했는데 집권할 수 있는 전략이 뭔가라고 고민 끝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란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네. 예. 원래 사회당이 좌파 정당이거든요. 네. 좌파 정당은 원래 당원들 이념을 중시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 정당도 이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서 다 받아들여서 한 250만 명이 참여했거든요. 했는데 다 1유로 이상 냈어요. 1유로가 350만 유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경선 비용도 다 충당됐어요. 네.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런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불합리하다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시는 저는 분 솔직히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박근혜 솔직히 후보를 말씀드리면 이길 수 있는 저는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이 말이죠. 오픈 프라이머리로 바꾼다 해서 지금의 이 판세가 뭐 근본적으로 뒤흔들거나 바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어퍼치나 매치나 결과는 박근혜 의원이 비슷할 후보가 겁니다. 될 그런데 확률이 저희들이 높죠. 예.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한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정치 민주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유독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게 정당 내부의 민주화고 그것의 핵심이 공천입니다. 공천 때마다 장난질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요번 여야 총선 치르면서 다 여야 모든 정당에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고 터져갖고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고 한국 정책이 이제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당 민주화를 하기 위한 핵심이 뭐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네. 그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실력자가 그거 갖고 장난질 하니까. 바로 이제는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때가 됐다. 하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제안하는 거지 유불리 차원에서는요. 제가 또 어퍼치나 매치나 추가로 어차피 말씀을 박근혜 아니, 의원한테 추가로 또 가면-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지난 총선 때 우리 가반 의석을 확보한 것은 참 대단히 참 타의석이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내막을 보면, 우리 걱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선에서는 가반 득표를 했지만, 그 후보자 득표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한 12만 표 정도 졌지 않습니까? 네. 또 정당 득표를 따져보면, 한 84만 표 정도 졌어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 20, 30, 40 다 줬어요. 네. 20 세대 얼마 받았느냐? 30%밖에 못 받았어요. 네. 30 세대 26%, 네. 40 세대 31% 받았습니다. 네. 수도권 다 줬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연말에 대선에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우리가 지난 총선 때 54.3% 투표율입니다. 네. 연말 되면 적어도 한 65%, 70% 된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 되면 그 투표율이 누가 높아지겠어요? 결국 20, 30, 40 세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수도권에 우리가 18대 때 40석인데 16석으로 줄었어요. 네. 왜 그래 줄는 가장 큰 원인이 20, 30 세대들이 투표율이 14.5% 높아진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막 높아져가지고 새누리당이 그냥 참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선되게 되면
결국 투표율이 한 10% 이상 높아질 텐데 네, 그러면 결국은 알겠습니다. 2030 이 세대를 높아지는 네네. 거예요. 다- 이 세대에서 네. 이길 수 없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우리 당이 네. 캐파를 넓혀야 돼요. 네, 경쟁력을 알겠습니다.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픈 프라이머를 통해서 네, 오픈 하자는 프라이머리 거예요. 캐파 좀 넓히고 어차피 엎어치나 매치나 근데- 어차피 박근혜 근데- 의원이 후보가 될 텐데 왜 이런 거 좀 흥행도 그렇고 이렇게 포용력 있게 비박계도 다 좀 자존심도 살려주고 이렇게 좀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다 박근혜 의원이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정말 대승적으로 정말 생각을 하신다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정말 당을 위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출마하신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당을 비난하고 그 당내 후보를 비난하고 한 것이 오로지 이 경선 규칙이거든요. 이 경선 규칙이 멀쩡하게 있는 것을 그냥 계속 그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뭐 사실 우리 다 누구든지 우리 사회자님까지도 지금 좀 약자 좀 도와주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이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마구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네, 여기까지. 그러나 네. 뭐 오픈 프라이머리인가 뭐 국민 참여 경선이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그거 한다고 표가 더 나올 것 같으면 왜 안 합니까? 네. 그리고 지난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이 23만 명의 그 절제된 당내 경선 또 네. 국민과 당원들과 5대5 경선을 통해서 네. 후보를 뽑아서 대선에 이겼지만 사실 그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는 거의 국민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이번에 모바일 투표했는 때는 굉장히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선에 이겼습니까? 많이 모으면 사람이 뭐 모여가지고 표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잘못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선거 네. 부정이다 뭐다 네. 이렇게 돼서 네, 지금 궁극적으로 시간이 자국만 다 됐네요.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그런데 듣고요. 무조건 마지막 사람만 말씀 모으면 한 말원씩 아니, 아니, 사람만 제가 모으면 한 말씀 표가 많이 드리면- 나온다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한 네. 말씀 더 진심을 드리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아니, 진심을 아니, 이야기하지 들었습니다. 않습니까? 아니, 김 의원님, 정말 왜냐하면 정말 당을 위해서 아니, 당의 아니, 투표가 많이 아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면 네. 저는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니, 왜냐하면- 정성이 있다면 저도 약간 수긍하겠는데 솔직히 마음은 다르시잖아요. 아니, 절대 맨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지난 2007년도에도 얘기를 좀 보면 하세요. 네, 안 의원님 자 말씀. 아니, 제가 제가 그만큼 그만큼 들어줘요. 마이크까지. 아니, 왜냐면, 아니, 김 의원님. 제가 왜냐면,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말씀- 들었잖아요. 제가 말씀 좀 네, 할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게요. 하고 있잖아요. 예, 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래도 방송인데 나오셔서 말을 좀 정제를 하실 때요.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되지 않는 말씀을 그럼 하신다고 아까는 그럽니까? 아니, 앞뒤를 가리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오만치 되고요. 말씀 다 하시네. 그거는 너무 그 상대편을 너무 좀 비하는 마무리 발언, 말씀이고요.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어쨌든 우리가 연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죠. 그렇게 하려면 당을 하고 당이 소통이 되고 이 민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네. 해서 정권 알겠습니다. 재창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참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재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김문수 의원이 지금 맨 처음에 경선을 이게 교정 안 되면 참석 안 하겠다 했다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조금 약간 뉘앙스 조금 약간 달라진 걸 느끼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마지막 정리 멘트 해주세요. 예, 김문수 지사는 지금 숙고 중에 있고요. 네. 요번 그 과정에서 아주 절벽이라고 느꼈습니다. 대화 자체, 대화를 거부당하는 이런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말 이제 최종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나라와 당과 나라를 위해서 과연 최종적인 결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종합적으로 지금 숙고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 좀 하세요. 네.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김 의원님, 대화 좀 하세요. 그럼 대화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죠. 아니 그런데 네. 그런데 길어지면 안 돼요, 지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니까 진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면 반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돌리도록 오늘 1시간 통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클로징 좀 관계 없는 걸로 준비했는데 여행은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어디론가 떠나지 않아도요. 시간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마음이라는 여행을 합니다. 네, 김광희 할머니가 저에게 보내주신 직접 쓴 시의 일부입니다. 떠나지 않아도
시간과 마음의 여행을 할 수 있다. 야, 이 발상의 전환이요. 참 기막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